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전주 에코시티. 상가 10여 동에서 식당과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일주일가량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이 출출출출 내리더라고요. 천천히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많았죠. 정수기도 물이 안 나왔었고 세탁기도 돌릴 수 없었고. 조성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신도심에서 수도관이 오래되거나 계획 용량이 부족할 리 만무한 상황.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전주시는 수압이 확연히 낮은 지점을 발견하고 땅을 파본 결과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의 밸브가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물이 저장된 곳과 곧바로 연결된 관은 잠긴 채 다른 곳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으로 수돗물이 흘렀던 건데 신도심 인구가 늘고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수압이 약해졌던 겁니다. 해당 수도관은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2017년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설치했는데 수년간 전주시는 관이 잠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 전체적으로는 제수변이 15,368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그 제수변이라는 것은 땅 속에 있고 누수가 생겼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만 저희가 조작하는 공사를 한 시행사는 공공시설인 상수도의 유지관리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수도관 밸브의 작동 여부와 개폐 가능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게 돼 있지만 따로 양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제수 밸브의 개폐 여부와 흐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수도법상 지자체가 상수관망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라 생각됩니다. 전주시가 복구 공사에 나서면서 당장 단수 문제는 해결됐지만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천안 도심의 한 창고 건물. 냉동창고처럼 보이는 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모래주머니가 잔뜩 쌓여 있고 바닥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구멍을 따라 내려간 4m 깊이의 지하. 이번엔 마치 탄광 같은 땅굴이 나옵니다. 길이가 16m나 되는 땅굴은 이 지역을 관통하는 송유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붙잡힌 일당은 빈 창고를 빌린 뒤 4개월 동안 땅굴을 팠습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려고 물류센터로 꾸며 간판을 내걸고 삽과 곡괭이로만 흙을 파내며 소음을 줄였습니다. 기름을 훔칠 때 유증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미리 환풍기와 저감 장치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경찰 단속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총책 55살 A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지난 1일 청주 외곽의 한 마을. 밭 입구엔 화물차가 서 있고 땅을 파내는 굴착기 주변으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릅니다. 한 개인 소유 밭에 음식물 쓰레기를 대거 쏟아버리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촬영한 뒤 청주시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지난 상황. 땅을 파던 굴착기가 그대로 있고 7m 넘게 파인 땅 옆에 흙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땅 사이로 간간히 오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파인 땅 아래로는 오염된 물이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게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침 일찍은 돼지똥 냄새가 났고 그 후에 또 왔더니 음식물 찌꺼기 시큼한 냄새가 또 다시 난 거예요. 약 3km 떨어진 근처의 또 다른 마을입니다. 종중 땅 공터 경사면에 어른 키만한 높이의 흙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가까이 갈수록 악취가 진동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금방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심해갖고 우기시에 이거 다 터져갖고 저 도로변이나 이런 데로 다 유실이 될 거니까. 주변 농민들은 악취도 악취지만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당장 침출수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m 뚫고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닐 거고 물들이 이 침출수가 만약에 밑으로 배 들어가게 되면 이 들판 전체가 오염돼 버릴 거고. 청주시는 일단 성토 작업을 한 업체와 토지주, 양측에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어디서 흙을 가져왔는지, 퇴비로 적합한 흙을 가져온 건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안에 토지를 되돌리지 않으면 경찰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적법한 매립인지 불법 투기인지 쏟아부은 흙의 출처도 알 수 없는 상황.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원상복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오염된 땅과 물로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K 민수아입니다. 제주시 중산간에 있는 한 임야. 예부터 물통이라 불리는 큰 웅덩이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곳 일대가 흙과 돌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2년 전 이곳 주변의 나무를 잘라 물통에 매립했다는 제보가 이달 초 접수됐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시와 동행해 굴착기로 땅을 파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콸콸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무가 하나둘 발견됩니다. 나무를 불법으로 잘라 매립했다고 지목된 장소인데요. 굴착을 하자 이렇게 큰 나무와 가지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이미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나무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나중에 이게 또 나무가 썩으면 그게 흙이 내려앉는다. 좀 하려면 좀 똑바로 해놓고 원상복귀 제대로 해놔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나무가 우거진 임야 안쪽으로도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 곳곳에 책상만한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은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여기가 소나무가 있던 흔적인데요. 지금 곳곳에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들이 지금 장비가 다닌 길로 보이는 게 작은 굴삭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1m 40cm 넘게 흙과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토사는 20km 가까이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리면 좀 해야 된다고 흙 싸게 나오고 있으면 연락하라 하니까 저희가 이제 리파크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 특례개발 사업인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였던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는 지정된 장소에 옮겨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반출됐고 임야 훼손으로 이어진 겁니다. 토지 관리인은 25톤 덤프트럭 250대 분량의 토사를 구입해 이곳에 성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한 대당 15에서 20톤을 실어 날랐다고 계산하면 3,700톤에서 5,000톤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에서 불법 성토와 무단 벌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